송창영의 일파만파. 저는 광주대학교의 송창영 교수입니다. 최근 광주 전남이 통합이 되려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들 띄우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미래의 광주 전남은 어떻게 될 것인지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의 청년위원장이시고 중앙당의 정책위원회 부의장이신 정평호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BBS 시청자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청년위원장 정평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내년 또 올해 돌아오고 있는 저 지방선거에서 또 역할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것저것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광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에 광주 전남 통합이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 구도가 많이 바꿔질 텐데 그렇죠. 이 시점에서 청년들의 어떤 과학적이고 항구적인 뭔가 어떤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위원장님의 사실은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청년위원장으로서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광주 전남 통합 문제에 있어서 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모든 분들이 네. 광주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거시적으로 좀 대의적인 측면에서 광주 전남 통합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긴 합니다. 네. 저 하나 물어볼게요. 네. 지금 광주가 지금 계속해서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이게? 사실 그 외부로 청년 인구가 빠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하시면서 이유도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뭐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일자리, 등, 제일 먼저. 그다음에 인력 인프라 부분들, 그리고 뭐 생활권에 대한 안정적인 뭐 지원 혜택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걸 단순하게 그 인구 소멸 문제, 그다음에 일자리가 없다라는 문제로 단편적으로 해석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 같은 경우가 사실 청년들, 이제 청년을 시작하는 딱 20대 초반에 학생들과 항상 호흡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교수님도 아마 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친구들이 대학교에 와서 학문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또 지혜를 얻어서 사회에 나가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 내가 배운 이 학문을 통해서 내가 삶을 영위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좀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하잖아요. 지향점도 없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국가가 나서서 정치가 나서서 이런 친구들의 생활권과 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만 저는 그걸 단순하게 일자리와 생활권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이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생태계를 만들어주려면 단순히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그 일자리를 통해서 내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려면 이번 광주 전남 통합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를 하고 그 생활권, 그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지만 저는 분명하게 청년들이 빠지지 않는 인구, 청년들이 머무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것이 과연 지금 사회의 기득권자들 그리고 정치 선배들이 과연 이런 고민을 하고 어떤 보면 기득권을 조금씩 내어주면서 청년들과 함께 상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긴 합니다. 근데 이 웃음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손 먼저 내밀어 주시고 같이 울어 주시고 고민해 주시죠. 근데 제가 뭐 방송을 저희가 편하게 또 하셔도 된다고 네. 해서 교수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리스펙트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교수님이 항상 청년들한테 먼저 고민을 물어봐 주시잖아요. 사실 청년들이 바라는 건 딱 그 하나거든요. 뭐가 그렇게 힘드냐? 뭐가 그렇게 고민이냐? 이런 질문들을 던져 주셨을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이 힘듦을 공감하고 있구나라는 심적인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회나 때로는 소위 뭐 몇몇의 기득권들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기득권 분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우리가 먼저 갈 테니 너희들은 그 뒤를 묵묵히 따라라 라고 말을 하는 게 과연 따르는 이들에게 얼만큼의 공감과 설득력을 줄 수 있을지가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교수님 같은 경우는 같이 가보자, 같이 고민해보자, 같이 울고 웃더라도 함께 해보자 라는 질문을 해주시니까 저와 함께 활동하는 청년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교수님께 계속 그 중지를 묻고 의지를 묻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뭐 물론 교수님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친구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건강한 어른을 찾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은 30대 초반에 그 기성 어떤 시니어 선배 멘토 같으신 분한테 제가 도움을 요청했었을 때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너도 나중에 시니어가 되고 기득권자가 되면 후배들을 챙겨라 라는 그 멘트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은 말씀. 이런 우리 사회가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그런 것들이 힘들어지니까 자꾸 나가는 거잖아요. 나가니까 기존 시니어들도 기성 세대들도 힘든 거예요.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같이 상생을 해줘야 되는데. 청년을 일을 하는 자의 주체로만 보실 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역에서 스타트업이라든지 또는 기존의 사업체를 물려받아서 영위를 하고 있는 또 이제 뭐 2세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네. 다음 세대들 차세대들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지역에서 상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역에 있는 패권의 문제도 분명하게 있을 것이고 지역에서 성장하는 한계가 또 있습니다. 네. 인력 수급 문제라든지 이 도시에서 생산성을 확보를 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는 확신. 기업인들은 결국엔 저울의 눈금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 면모에서만 좀 본다고 치면 기존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자들을 키워주는 겁니다. 지역이. 그리고 이 지역에서 크는 대표자들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행정이 지원을 해주고 정치가 뒷받침을 해줄 테니까 행정이 청년들을 챙기는 한계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더 많은 시각과 각도에서 청년들을 챙길 수 있으니 우리가 너희를 지원해줄게, 너희가 청년을 지원해주라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게 생태계거든요. 이렇게 구조가 완성이 되면 교수님처럼 청년들을 챙기는 기득권이라는 표현이 나쁘게만 볼 건 아니기 때문에 기득권과 또 차세대 시니어 분들께서 청년들한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런 노력들을 하려면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즈니스적인 마인드와 주민과 국민만을 바라보는 저는 소위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알량한 정의감. 어떠한 경우에도 꺾이지 않는 그 알량한 정의감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잘 교류해야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경제사절단이라고 하고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밸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가가지고 선진 문화를 배워야 됩니다. 선진 경제, 선진 사업을 또 받아와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저희 나라 정치가 많이 선진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게 국민적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 정치라는 이 항목이 메시지를 얼만큼 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지금 광주시당 청년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17개 시도당 청년위원장들과 굉장하게 빠르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잘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너희 지역에서 쓰고 있는 청년 정책 중에 괜찮은 게 무엇이냐. 우리는 서로 견제하지 말자. 우리가 우리를 서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누구도 대변할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그들과 함께 고민을 하면서 아까 제가 중간에 잠깐 설명드렸던 청년 그 순환 제도. 네. 그게 정확히 풀 네임으로는 청년 기업 인증 제도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경기도나 그 충북, 충남 이쪽에서는 먼저 시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직 의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어떤 청년 정책을 가지고 와야 할까. 그리고 청년이 청년의 문제를 인식하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정말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열심히 디테일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지만 청년 정치가 미래를 가지고 또는 그 청년 정치의 미래를 통해서 국민의 삶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 저와 비슷한 사람들 또는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과 팀을 이루고 그 조직이 부강해야지만 결국에는 우리들 삶이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측면에서 국가 균형 발전 이번에 그 광주 전남 통합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까? 이제 국가가 주도적으로 광주 전남 통합에 이제 앞장서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지역에 있는 분들도 선통합 후 조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이 통합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사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광주 전남이 320만이라는 이제 메머드급 도시로 메가시티로 탄생할 수 있는 거고 광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 저는 소프트웨어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전남은 이제 하드웨어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두 가지를 잘 섞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일자리가 필요하고 일자리가 필요한 기업들은 일을 할 수 있는 양질의 인력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도시가 함께 성장을 하려면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모델을 광주 전남 통합을 통해서 저는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청년들은 사실 관심이 없거나 또는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이 찬성을 하기는 합니다. 광주 전남 통합에 있어서. 근데 또 한간에서는 이런 우려를 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광주 전남이 통합이 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전이 가능한 전남 쪽으로 우리 거 예산까지 다 가져다 쓰는 게 아니냐.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국가에서도 4년이라는 시간 동안 5조씩 20조를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상황이고 지역에 원래 그 예산이 편성이 돼 있던 예산까지 포함을 시키면 한 23조 정도가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분류가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 23조라는 예산이 굉장히 진짜 교수님은 잘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그런 예산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제가 좀 본 게 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냐. 아니 조금 주민들의 그 목소리를 듣고 공청회도 열고 주민 소통도 해가면서 그런 문제점과 변수들을 줄이고 통합을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될 게 이재명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통합을 이루지 아니하면 이재명 정부 말기로 가는 순간 뭔가를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빠르게 좀 통합을 하고 문제가 있는 건 나중에 추후에 조정을 하더라도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서포트를 하려면 지금 시기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조금 접근을 해주시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의심은 해소시켜주면 확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여러분들도 인식이 조금 바뀌셔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기다리면 누군가가 뭔가를 해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근데 자꾸 기다리니까 서운함만 생기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주도적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누군가가 그 선봉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총대를 매기가 싫은 거죠. 그리고 총대를 매기에는 다른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항상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으로 존재할 때는 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팀을 이루고 조직이 돼서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가 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무궁무진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그 용기, 그 손을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수님이 가장 좀 걱정하시는 그런 청년들이 머무는 도시가 돼야 되는데 광주 전남 통합을 통해서도 그게 만약에 되지 않아 버리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효과로 가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또한 저는 충분히 광주 전남 청년들이 지금처럼 소통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을 같이 추진해 나가고 저희들이 누군가의 부록이 아니라 저희들이 누군가의 이 머릿말이 될 수 있는 머리글이 될 수 있는 그 시대에서 함께 공존한다면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광주광역시는 어떤 도시인가? 도대체 광주광역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가? 광주광역시는 기아 타이거즈하고 무등산하고 선동열, 이종범, 김도영 빼고는 뭐 별로 유명한 것도 없다? 도대체 외부에서 느끼는 것은 민주당이고 무슨 노조가 좀 강성이고 그 어디 설문조사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이러한 이미지는 좀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 전남 통합은 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광주는 소프트웨어가 강하다. 전남은 하드웨어가 강하다. 그리고 광주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이 민족 정신, 그리고 민주주의의 성지, 물론 지키고 개성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다음 세대의 친구들에게 그 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 그 역사를 이뤘던 저희 선배님들과는 또 공감 포인트가 달라요. 다르죠. 받아들임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이 정신을 계승해주는 방법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과 어떻게 호흡을 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키는 방법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도 맞다. 다만 그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식은 우리의 언어로 해석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의 인재들과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근데 광주는 한계가 있다. 근데 이번 광주 전남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권이 확대되고 우리가 생활권이 확대되는 저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도전해보고 같이 고민해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여기까지는 굉장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교수님. 근데 이걸 뒷받침을 하려면 이런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정치의 선봉에서 함께 움직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광주 전남 광주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광주 전남 통합에 청년들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주셨던 모든 질문들이 이 한 사이클에서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만 일방적으로 챙겨달라가 아니라 이 광주 전남 통합을 통해서 청년 스스로가 청년들을 진짜 제값에 팔아줘야 돼요. 그 제값에 팔리는 청년들이 광주 전남 안에서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역할을 최선봉에서 수행했던 이 청년들이 광주의 청년들이다. 네. 또는 전남의 청년들이다. 네. 그렇게 광주 전남이 또 다른 형태의 대한민국을 이끄는 견인차가 됐다. 이게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의 청년들이다. 라는 모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던지는 그 말 한두 마디로 해가지고 국정이 운영되거나 세상이 바뀌거나 더 좋은 세상이 된다라는 확신은 없지만 그런 친구들 한두 명이 던지는 메시지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국가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광주에서 1세부터 45세 청년들 세대로 구분짓는 세대까지 포함을 시키면 거의 70만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현재를 이어나가고 현재를 견인하고 있는 청년 세대와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준비된 청년 세대들 이 친구들이 주축이 되는 시대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렇다는 건 교수님들의 자녀 또는 우리 많은 시니어 선배님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의 손자 손녀들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데 손 안 내밀 선배들은 없습니다. 그런 선배들이 많거든요. 다만 그런 선배들한테 우리가 괜찮은 놈입니다. 우리 괜찮은 상품이니까 한번 투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저희들 먼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앉아서 땡깡 부려서 저희 챙겨주세요. 저희 해주세요. 이건 이제 끝났습니다. 네. 끝났기 때문에 많은 선배님들이 걸어가셨던 그 삶의 경험과 지혜를 좀 배우고 그걸 또 청년의 언어로 청년의 행동으로 좀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멋진 청년들이 광주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과 함께 좀 광주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일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이 어떤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항상 변방이 중심이 되기도 하고 또 중심이 변방이 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변방이 좋은 것인지 중심이 좋은 것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한 17년 서울에서 살다가 이렇게 이제 주말부부 하다가 내려왔는데 이게 사실은 도시가 서울이 정말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정말 공기도 안 좋고 사람들 많고 힘들고 아무래도 삭막한 그런데 광주에 장점이 많이 있거든요. 광주는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코파이가 많잖아요. 그다음에 광주에 또 좋은 게 좀 가장 큰 재난인데 맛있는 집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먹을 게 네. 너무 많이. 이렇게 공기도 좋고 차 몰고 조금 한 10분만 20분만 나가면은 정말 들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너무 좋은. 그렇죠. 이 인생 별거 없거든요. 이게 그런데 광주에서 조금만 더 어떤 유의미한 도시가 된다면 저는 정말 광주가 정말 젊은 애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고민을 청년들과 함께 같이 해주셔서 일단 뭐 제가 대표는 아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교수님께 한 번 더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너무 근데 이게 내 방송이에요. 교수님이랑 이제 친하다 보니까 사심이 조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잠깐 목이 너무 타서 이거 만명 약산수 100기차 닥터 8.3 차원이 다른 알칼리스 야, 저거 PPL을 제대로 해주시네. 또 이런 거 잘해야 된다고 배워가지고 제가 한잔 따라가지고 우리 드시면서 예. 우리 좋아하는 뭐 또 설마 백범 김구 선생은 아니실 거고 좋아하는 어떤 정치인은 어떤 정치인을 좋아하신가요? 사실 그 민주당에서 청년 활동하는 친구들한테는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이 가장 이렇게 모범적인 이 뭐랄까 멘토시죠. 모범적인 멘토신데 저는 조금은 좀 뭐랄까요 좀 뭐 가볍게 들리실 수도 있고 너무 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그렇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희 할아버지 때문입니다. 네. 그래요? 저희 할아버지가 정치를 오래 하셨어요. 그래요? 근데 빚을 참- 빚을 못 보셨습니다. 빚을 못 보시고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할아버님이 굉장히 부유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아시다시피 정치 잘못하면 패가 망신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2번 정도 도전하셨다가 안 되셔가지고 집이 굉장히 힘들어진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차장손이긴 합니다만 이제 어릴 때 저희가 이제 못 살았다 보니까 할아버지 집에 이렇게 맡겨지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항상 제 손을 잡으시면서 뭐 논어, 손자병법, 맹자, 한비자 이런 걸 많이 읽어주셨어요. 그리고 바둑 같은 걸 좀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나라의 녹을 먹는 일을 해라. 그렇게 나라의 녹을 먹는 일을 하라고 네 이름을 정평호라고 내가 지은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게 제가 누군가가 멘토라고 물어보셨을 때 할아버지를 꼽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정치는 별게 아니다. 다만 정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힘으로 가장 많은 걸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꼭 해라. 내가 못 이뤘으니 우리 장소는 꼭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이제 요즘 말로는 막 가스라이팅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너무 이제 그런 말들만 듣고 크다 보니까 좀 그런 뭐 배려하는 게 몸에 배서 한다기보단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총학생 회장도 했었고 학생들 대변하다가 정치 쪽에 자연스럽게 발을 또 들이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청년들을 또 대변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뭐 교수님뿐만 아니라 어떤 분도 정치적 멘토가 누구냐 하면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할아버지의 그 한 문장, 한 의지가 항상 가슴속 깊이 남는 것 같습니다. 완전 어렸을 때부터 준비된 정치인. 준비를 시키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자,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 BBS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송창인 교수님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 BBS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또 일파만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 하시고 나서 조금 여유가 있으실 때 또 저희 청년들도 한번 돌아봐 주시는 또 그런 제가 자꾸 지금 눈이 빨개졌나요? 죄송합니다. 왜 아니요. 제가 뭐 그렇게 막 그래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힘들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저희들은 조금 더 건강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올바르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수직보다는 수평에서 그 가장 무거운 무게를 견딜 줄 아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머리로 고민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손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는 이렇게 초대가 됐던 광주광역시당 청년위원장 정평호였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광주광역시의 그 청년위원장이신 정평호 위원장님과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광주광역시의 어떤 미래 또 광주광역시의 어떤 정체성에서 청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